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더나 백신 효과 94.5%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며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가 S&P에 편입되었다. 뭐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더나 백신 지난번에 화이자 때 한번 경험하셨죠? 컨택트주가 뭐 2차 상승 뭐 반등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3만 포인트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 요즘 뭐 오늘 밤 정도에는 한번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겠죠. 안착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시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 정도 하시고 뭐 만약에 뭐 돌파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저는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쉬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하락 쪽으로 나와서 쉬어도 28,500만 유지되면 괜찮고 횡보하다 위쪽 한번 두드리고 돌파 바로 못하더라도 다시금 요 아래쪽 29,000 전후 쪽으로 해서 쉬는 구간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21선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제 흐름 자체는 위쪽 방향으로 방향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12,000포인트 코앞까지 왔습니다. 한번 두들기면서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쪼르륵 밀려 내려왔죠.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아래 꼬리 달면서 저점 매수 확인. 그러면 이제는 위쪽으로 12,000포인트로 붙어가는 모습이 더 좋다. 밑에 지지력 테스트 다시 받는 것보다는 자꾸 두들기만 한번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12,000 다 왔기 때문에 한번 건드려주고 안착하면 좋고 안착 못하더라도 21선 올라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 모두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 중에서 지금 다 대부분이 해소되고 있고 미국 대선 문제 해소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물론 법정 공방은 있지만 해소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결론이 나는 것이죠. 법정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백신이 화이자가 뭐 90% 그리고 모더나 94.5% 지금 뭐 아주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의 경우도 이 중간 결과 보면은 이제 95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플라시보 쪽이 플라시보 투입군이 90명 그리고 모더나를 투입한 사람은 불과 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뭐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CEO죠. 백신이 95% 사람에게 병을 얻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 이거 그렇다면 병원이나 사람들 마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효과 이런 측면에서 아예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작용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작용과 어느 정도 지속된 지속 기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현재까지는 뭐 접종 부위에 약간의 통증 그리고 피로감, 뭐 두통, 관절통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대부분의 약이 동반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심각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 모더나 둘 다 뭐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 받고 내년 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안심은 할 수 있겠죠. 뭐 스테파니 방세 CEO 얘기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피 지수 오늘도 이제 고점 돌파 시도는 있었는데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0 뭐 중반 쪽으로 해서 뭐장 개장 초에 위쪽 방향을 두들기긴 했으나 그냥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쁠 게 없죠. 최근에 빠르게 급등했다라고 했습니다. 2,200에서 벌써 그러면은 2,200 중반에서 3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300포인트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횡보하면서 쉬는 구간 필요하다. 횡보하면은 이렇게 횡보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 2,500 뭐 살짝 이탈해서 2,400 중반 정도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이 하단을 두들기는 것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2,500 흔들기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쉬다가 가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21선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잠깐만 쉬어도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11선 타고 가면 뭐 더 강력한 거겠죠. 5일선 타고 가는 거는 뭐 개별주도 아니고 그거는 뭐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조금 휴식 구간을 취해도 이상할 게 없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뭐 주도주들도 그렇고 좀 휴식하는 날이다. 핑계는 모더나 쪽이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화이자 때처럼 주도주들 그리고 기존에 좋았던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주도주도 최근에 워낙 빨리 올랐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소외주였던 컨택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도주들이 빠르게 이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그렇고요. 빠르게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1km를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달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호흡하고 다리 마사지하고 쉬어줘야지 또 달릴 수가 있겠죠. 그 쉬어주는 구간이 횡보가 나오던 기간 조정이 나오던 아니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오던 이렇게 쉬는 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숨도 가쁘고 다리 근육도 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계속 달려보세요. 그러면은 고장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지 않도록 쉬어주는 구간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쉴 것이냐가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의 경우는 자, 오늘 외국인이 여전히 코스피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코스닥은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 뭐 들락날락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코스피 주식 역시나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오늘 뭐 4천 계약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들 매수가 벌써 5조를 넘었습니다. 11월에 5조 천억이나 되기 때문에 코스피 매수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은 뭐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정도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선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무섭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2만 계약 넘었습니다 했는데 벌써 이제 36,800 거의 이제 뭐 좀 하루 오늘처럼만 하루 더 매수하면 4만 계약을 넘어가죠. 어마어마한 강세장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12월이 지나도 괜찮아 보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또 보면 되니까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고 심지어 풋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좀 버리는 전략을 취해도 되는데 풋옵션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락 요인에 대한 수급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방에 대해서 하방 압력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뭐 장가에 뭔가 이슈가 있어 흔들림이 있어도 수급적으로 올릴 것이고 이슈적으로도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도렐리의 타이밍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 시장은 지금 편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 쉬는 거 가지고 뭐 불안해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어서 여기서 최근에 돌파 시도 실패한 다음에 한 차례 좀 밀릴 수 있는데 밀리지 않고 만약에 횡보하면은 그것도 좋다. 이거를 양봉을 세워서 돌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횡보하면서 기다려도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냐? 여기서 맞고 밀렸다가 올라오는 것보다 횡보하는 게 더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횡보 구간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 있죠. 지금 추세적으로 이 하락하는 선을 은근슬쩍 넘어가 있죠. 이 부분은 이탈하지 않고 21선 꼬리 말아서 올리고 있는데 올라오면은 빠르면 이번 주반에서 뭐 늦으면 다음 주 정도에서 코스닥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900포인트 쪽으로 붙어가고 뭐 도전해서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한 번에 아니더라도 결국 넘어가기만 하면 1000포인트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00포인트를 뭐 올해 안에 넘어가면 제일 좋고 올해 안에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좋고 내년 초에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횡보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만큼 강해졌고 변곡점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음봉 나온 날 이날 변곡점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날 이후로 흐름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들 IT 투톱은 쉬는 날이죠. 전일도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급등 나온 다음에 한 차례 목표치는 도달했기 때문에 저라면은 물론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한 차례 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67,000원, 67,500원 사이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67,000원 딱 걸쳐놓고 밀렸죠. 그래서 쉬어갈 수 있는 구간, 여기가 상승의 끝이라는 게 아니고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눈치 잘 봐서 소부장을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휴식 취해야 되는 날 쉬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어요. 왜 오늘 못 올라가냐? 자, 5만 원 중반대에서부터 지금 6만 원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단기간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쉬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 삼성전자 단기간에 20% 올라오는 사례는 역사상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뭐 보름 만에 올라왔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쉬게 놔두세요. 쉴 땐 쉬게 해줘야 또 가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장기적으로만 2년 정도 보실 분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동학개미운동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거고, 난 주식 잘 모른다 들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차례 삼성전자 라이언스는 조금 줄이면서 비중을 축소하면서 천천히 소부장 쪽으로 그리고 5G 쪽으로 넘기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뭐 회원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뭐 그 이번 이제 뭐 11기 모집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올라올 텐데 신청하시면 되겠죠.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10만 원 다 왔는데 9만 원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갭으로 돌파해서 너무 좋았고, 갭으로 돌파한 것도 좋았는데 양봉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 가까운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종가가 뭐 거의 고가로 끝나서 9%대 상승이 나왔는데 10만 원 코앞까지 오늘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10만 원 부근으로 가면은 이제 98,000원 위쪽에서는 좀 분할로 매도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소부장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도 이거 7만 원 후반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0%가 넘는 상승률이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상속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감이 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종목 조금 줄이면서 소부장 쪽으로 교체하는 거 다시 한번 뭐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부장도 너무 오른 거를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종목을 또 보라는 게 아니에요. 소부장 중에서 대장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현재 대장 혹은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대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매수 구간보다는 해당 종목도 보유를 할 것이냐 조금 비중 축소하면서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교체를 할 것이냐 봐야 될 타이밍이죠. 그래서 뭐 2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아니면 아예 고점을 돌파해서 쉬는 종목을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모더나 쪽 같은 경우는 뭐 파미셀이라던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파미셀 같은 게 24,000원 여기 돌파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돌파를 못했죠. 갭으로 넘어간 건 좋았는데 24,000원 이탈하면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다. 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참고 정도 하시고, 자, 뭐 끝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간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24,000원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비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강하긴 한데 매매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엔투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뭐 유통 관련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점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오늘처럼 이제 이런 종목은 갭 상승을 강하게 한 종목들 있죠. 이렇게 파미셀, 뭐 에비프로바이, 엔투텍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 이상 쪽으로 올라갔을 때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승이 정체된다면 분할 매도 하시고, 그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시초가 이탈할 때라도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이큐어 같은 경우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거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이제 모더나랑 관련이 깊다 나오면은 이제
발표가 명확하게 나오면은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니면 도 이런 약간 도박성 있는 뭐 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인되는 종목들만 매매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어가는 날이니까 뭐 이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뭐 과하게 셀트리온 그룹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시밀러 쪽이 과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68만 원 아래 있을 구간이 아닌데 이 구간을 회복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때 말씀드렸는데 빠르게 회복하고 한 차례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보하는 중인데 뭐 양호합니다. 지금 흐름. 그래서 뭐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 해줬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전력이나 뭐 KTNG 이런 경기 방어주 뭐 이런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양호한 흐름입니다. 21,000원 위쪽에 있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잠깐 이탈했지만 다시 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양호하고요. 한국전력은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을 엄청 높일 수는 없는데 지금은 너무 과하다. 왜냐? 실적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 좋던 실적이 수조 원의 그 이익을 내던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다. 조단위의 이 적자 전환을 했다. 보시면은 수조 원의 이익을 내던 기업이 정책 하나로 이제 적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조 단위의 적자를 이렇게 했는데 다시 뭐 원전 가동하면서 올해는 이제 뭐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은 굳이 이렇게 아래 있을 이유는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당장은 기대감이 뭐 한 23,000원대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야지 뭐 25,000원대 이렇게 짧게 보지만 한국전력이 워낙 뭐 탄력이 좋은 종목은 아니니까 대신 지금처럼 바닥권 구간 저는 이게 바닥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기준에서는 뭐 만 원대 갈 종목은 아니다.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올 이유는 없다. 성장주 쪽에 밸류를 주고 계속 자금이 쏠려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지 한국전력도 올라가야 된다. 저는 원래 한국전력 매매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에 의해서 내려와 하락이 나왔고 특수하게 다시 흑자 전환이 되고 있으니 지금 같은 구간에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도 뭐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연말에 관련된 요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반등 나오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31,000원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벌써 3번이나 걸렸는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수령 과정 거칠 때 천천히 다시 한번 모아서 뭐 돌파 시도 혹은 해당 구간 31,000원 구간에서 뭐 정리를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충분히 돌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언제 돌파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한국전력을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는 한국전력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KTNG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방어주이면서 배당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TNG도 오늘 뭐 장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경기 방어성 종목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준 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S&P 500 편입되면서 지수에 편입되면서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가 뭐 LG화학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리콜 사태 얘기 나오면서 조금 쉬어갔는데 뭐 반등 충분히 나온 다음에 쉬어간 흐름이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고점 부분 돌파를 못하고 쉬는 거였기 때문에 정당한 뭐 이슈와 함께 같이 밀린 거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슬라 영향으로 나쁘지 않았다. 21선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66만 원만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서 74만 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는 있다. 그리고 뭐 LG 배터리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칭이죠. 이 기업이 분사해도 나쁠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타당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굳이 인적 분할 아니어도 어쨌든 100%의 지분을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회사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글쎄요. 저는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지분을 LG화학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기업이다? 아니에요. 대신 해당 기업이 분사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으로 이동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당 기업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자금들도 이탈을 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아니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생각하시면 된다. 먼 미래의 얘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지금은 워낙 뭐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휴식 구간을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삼성 SDI랑 뭐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뭐 건재하게 뭐 테슬라 영향으로 좋아졌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삼성 SDI는 48만 원만 이탈 안 하면은 괜찮다.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얘는 정유도 있고 그리고 LG화학이랑 소송 문제도 있어갖고 조금 약하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경우가 좀 반등 나오고 하면은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볼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도 저는 뭐 LG화학이나 SDI 쪽을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그 외에 차라리 이제 뭐 4대 소재 쪽으로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쪽으로도 관심 가져 보시고, 캡 쪽으로도 관심 가져 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현재 수혜, 앞으로도 좋아지는 수혜 종목들이 많으니까 굳이 SK이노베이션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 이제 뭐 요 지분 경쟁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인수 기업에 대해서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디스카운트를 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일단은 부정적인 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쪽을 매매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대한항공은 최근에 급등 나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밀렸어도 기존 주가보다는 좀 위죠. 그래도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의 그 격언 중에 영원한 테마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테마는 M&A 테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업황이 좋아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영원한 테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M&A는 이렇게 기업 인수해서 시너지 효과 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적대적 M&A라던가 지분 경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좀 인정하는 편이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봐서 지분 경쟁이나 그런 관련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보지 않는 기업입니다. 저건 배당 주고 이제 은퇴 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통신주 뭐 그리고 한국전력 뭐 KTNG 강원랜드 이런 쪽을 매매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이슈에 의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배당주로서 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KTNG야 뭐 유효하다 해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꾸준히 그냥 유지되는 게 맞는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우리는 자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체 전력 수단이 필요해서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던가 해서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원가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자 전환을 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턴어라운드해서 정상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보는 거지, 무작정적으로 제가 뭐 경기 방어주를 그렇게 썩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상승기에는 성장주를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요건 말씀만 드리면 뭐 덕신하우징이나 삼보산업 같은 김해공항이 이제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롯데칠성이랑 이제 롯데제가 뭐 LS 그리고 메디톡스, TSE 태웅, 세아제약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호전주들 많이 올라오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뭐 그동안 조금 주가가 좀 어려웠던 종목들도 이제 실적 호전되고 뭐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외주들이 한 번씩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뭐 JYP가 조금 뭐 실적에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했는데,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21선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 3만 원 유지해주면 괜찮고 가능하면 3만 500원 위쪽이면 더 좋습니다. 21선 공방이 아니고 20선 위쪽에 유지해주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양호하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온 종목들도 있고 좋게 나온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유하신 종목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DNA 링크라든가 뭐 제노포커스, 매직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SM하고 JYP를 보면은 빅히트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3분기 실적 양호했고 4분기 실적도 당연히 더 좋아진다. 거의 뭐 당연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로 뭐 대단한 것 같아요. 6억 건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기록을 써나가는 그룹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이기 때문에 뭐 평가는 이제 좀 과도하게 평가받지 않았냐라는 의견에 의해서 좀 밀리고, 수급적인 의견에 의해서 밀렸지만 그렇다고 공모가를 하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메인은 이거예요. 백신은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은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주도주는 이렇게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나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상쇄되는, 이제 희석되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도주가 한 차례 휴식을 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휴식을 취하는 구간, 주도주가 언제 쉴 거냐? 백신 얘기 나올 때마다 쉰다. 그러면은 다음 뭐가 있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상승 추세인데 중간에 휴식 취하는 거. 다음 아스트라제네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있어요? 화이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그 부분 되고 이제 모더나 되고 하면은 사용 승인 신청 받아서 오케이 허가 사인 받으면은 거기서 또 휴식 타이밍 나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거기서 화이자 뭐 얘기 나오고 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환호를 한다. 아, 그러면 이제 휴식 구간도 끝났구나. 휴식 구간도 끝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구간이 있으면은 기존에는 휴식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또 쉬는 구간 나오는 것도 뭐 있어요? 미국의 법적 공방. 그래서 선거인단 제대로 구축을 못 해갖고 270명 이 의석을 확보 못하면은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고, 뭐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뭐 상원에서 부통령 선출 이런 과정이 나오겠죠. 이러면은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 정도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지수를 상승을 막는 요인을 하진 않는다. 이거를 아예 꺾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다.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정도는 된다. 그러니 이 정도 이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공포감을 조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진 악재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리고 최근에는 악재들이 나와도,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 미국 뭐 18만 명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 200명 넘고 신경도 안 쓰죠, 지수가. 기존이랑은 달라요. 우리나라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한 두 달 전만 해도 100명만 넘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니 뭐 국가적으로 큰 위기 이런 얘기 나왔었죠. 밤에 뭐 야식도 배달밖에 못하고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200명 넘었는데 어때요? 1.5단계 격산무 이런 얘기는 나와도 아예 그렇게 그 뭐 영업을 중단시키고 하는 경우는 안 나오죠. 기존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면은 그거에 적응을 하셔야지, 과거에 있던 부분에 이제 뭐 집착하다가 이 흐름을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